오늘 세미나 주제는 그 사람을 얻는 힘 인간력이라는 책 리뷰입니다. 어,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자면 일본의 작가 다사카 히로시가 쓴 책이고요. 저자는 그 도쿄 대학교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해 연구원과 교수님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책들을 집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을 얻는 힘, 즉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인간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인간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력이라는 단어를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이 책의 도입부에서는 우리는 더 빠르게 성과를 내는 법은 배웠지만 사람을 얻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성과는 혼자 낼 수 있어도 성공은 혼자 완성할 수 없다. 관계는 넓어졌지만 깊이는 얕아졌고 연결은 쉬워졌지만 신뢰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력이 필요하고 이 인간력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스스로 다듬고 길러야 할 역량이라고 말하면서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력을 기르는 7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7가지 방법에 대해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력을 기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부족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한다입니다. 첫 번째 이 방법을 듣고 결정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결정을 고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결정을 고치지 못합니다. 만약 그게 쉬웠다면 우리 모두는 그 결점이 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호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리더나 기업의 경영자로서 훌륭한 점도 많지만 분명 여러 결점도 있고 그 때문에 후배들이나 직원들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들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 같은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에게 폐를 끼쳤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관계가 더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점을 숨기기보다는 인정하는 태도가 인간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먼저 말을 걸고 눈을 맞춘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방법을 통해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다고 해도 인간관계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과할 때 나의 진심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책에서는 한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먼저 말을 걸고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일부러 표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눈빛과 표정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상대를 피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눈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인간력을 기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속 작은 자아를 바라본다. 제가 첫 번째 인간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해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자아 때문인데요. 이 작은 자아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나쁘지 않아, 내가 왜 사과해야 하지? 라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숨어 있는데요. 회사 생활을 대입해 본다면 상사의 평가가 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 얕보이기 싫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아가 있으면 큰 자아도 존재합니다. 큰 자아는 지금의 나를 바꿔서 성장하고 싶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은 바로 작은 자아가 큰 자아를 압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싶다면 이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 힘은 자신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데요. 이 자신감은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강인한 마음이고 자신감이고, 이 자신감을 가져야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스스로 싫어하기를 선택했음을 안다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상에 원래부터 싫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은 그냥 싫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자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싫다면 그때는 내가 싫어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사람을 좋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에 3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결점은 존재하지 않고 개성만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발효시키면 요구르트가 되지만 부패시키면 썩은 우유가 되는데요. 인간에게 유익하면 발효, 해로우면 부패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한테 유리하면 장점이고 불리하면 결점이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 2번째 관점은 싫은 사람은 사실 나와 닮았다라는 관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타인을 혐오하는 감정은 자기 혐오의 투영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그 경우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 사실 자신과 닮았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3번째는 상대의 모습을 자기 모습처럼 생각하는 공감이라는 관점입니다. 상대를 좋아하려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제 공감은 보통 동의나 동정과는 헷갈리는 감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는 누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누구의 생각에 동의합니다와 같은 그냥 단순한 동의이고요. 동정은 그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은밀하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이 동의와 동정과는 다르고요. 상대의 모습을 나의 모습처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3가지 관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좋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간력을 기르는 5번째 방법은 말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한다입니다. 즉, 말의 두려움을 알고 말의 힘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감정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말처럼 혐오의 말은 혐오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호감의 말은 호감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점점 싫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상대를 좋아해서 호감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호감의 말을 하니까 상대를 더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말로 칭찬을 해보면 좋습니다. 상대를 앞에 두고 직접 칭찬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상대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거나 이것마저도 어렵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그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방법은 헤어져도 마음으로 관계를 끊지 않는다입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친구와의 다툼, 연인과의 이별, 가족이나 친척 간의 불화, 직장 동료와의 갈등은 마음처럼 그 멀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러한 순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상대를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매우 어렵고 때로는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관계를 끊지 말라, 마음을 완전히 닫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대입해 본다면 그 직장 동료와 대화 중에 몇 년 전에 퇴사한 그 A씨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B 과장은 그런 친구가 있었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퇴사한 A씨를 무관심하게 생각한 반면에 C 과장은 그 A씨 말이야 잘 지내지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안부 전해줘 라면서 애정을 가진 태도로 말을 합니다. 즉 애정은 애정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타인에 대한 애정, 관계를 끊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멀어졌을지라도 화해의 여지를 남기는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불신, 분노, 혐오로 가득했던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고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간력을 키우는 7번째 방법은 모든 만남은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인다입니다. 왜 내 인생에서 그 상대를 만났을까라고 접근하면서 만남의 깊이를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타인과의 만남은 모두 자신이라는 인간의 성장을 위해 주어진 만남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면 인생에서 불편한 만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만남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처음에는 불편한 만남이라 생각했던 그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 나아가서 감사한 만남이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에서의 만남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과 만난다고 해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줌의 사람들밖에 만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100년도 채우지 못하는 짧은 인생이기에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에서 본다면 정말이지 한순간이라고 부를 만큼 짧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불편하고 불행한 만남도 기적 같은 만남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을 얻는 힘,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라는 인간력을 기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결국 인간력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를 느꼈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작은 행동과 말에 진심을 담고 그리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결국에는 쌓여서 그 사람을 얻는 힘이 된다라고 느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오늘 소개한 7가지 방법 중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